데스크에서 그거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기사 제목 데스크에서 다 조정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액배상 조항만 놓고 증거적 손배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문제가 있는 기사라, 예를 들어서 예전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것들 명태하고 내가 돈 모아서 프랜차이즈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기사 한 방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누가 보상해 줍니까? 단체 소송 걸어도 보상 못 받아요. 그런 것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부 국민들, 그냥 정말 민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기사 한 줄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만 망가지니까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증액배상 조항을 달아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언론사 쪽으로 해서 언론중재법도 이렇게 가면은 막 또 반발하고 조율하다 보면은 법이 또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하는데, 일단 낭법으로 가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남발되고 있는 정말 혐오스러운 내용들,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우선 제재를 하자라는 생각이라 전체 내용들을 드러내고 증액배상 조항을 낭법에 적용하는 증거적 손배제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네, 지금 젊은 친구들 진행을 하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민주당 활동을 하니까 왜 민주당은 자유대학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자유대학처럼 간단하게 사람들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냐라고 질문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냥 자유대학이라든지 히스터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젊은 친구들이 극우가 되는 게 제 눈에는 엄청 급격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징벌적 도래가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한테도 젊은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나 플랫폼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인간이랑 좀 각자의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지난 그 대선 전에 그 이재명 대표께 제안을 했던 게,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이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온라인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정원에도 60% 가까이가 온라인 당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제는 지역위원장 한 사람이 당원들에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제시할 수도 없고요. 당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에게 오히려 평가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소통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엔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팩트를 체크하느냐? 당이 그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께 그 얘기를 드렸더니, 근데 이거를 할 사람이 없는데 그 플랫폼을 누가 만들죠? 제가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까 결국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해보세요 해서 제가 당사 지하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경공하고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어디다가 맞게 빨리 끝날까 싶어가지고 경공 그 작업을 했던 업체를 찾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당사 지하에 모든 시설은 다 돼 있고, 제가 그걸 통해서 대선 때까지 블루팍, 우리도 기울어진 운동장 말고 제대로 된 운동장에서 싸워서 불팍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진행을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당대표님 바뀌고 나서는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당이 좀 해가야 돼요. 그 당원들께서도 계속 당에다 요청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최고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구성해가지고 안 되고, 이제 당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의지를 가져야 되고, 실은 당의 조직도 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에다 민원 넣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대개는 이제 지역이 도당에다가 하는데, 도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 당원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두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당비는 그런 데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말씀은 저도 계속해서 주장을 좀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에 그러한 플랫폼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꼭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시설상으로는 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적 구성, 당의 예산,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계속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고등학생의 불구하가 너무 손쉽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인스타 활동을 좀 더 주력을 해서 이거는 한 교당에서 한 청년위원회에서 대학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괜찮은 거는 중앙당에서 전격적으로 확 넓게 전국적으로 해서 각 지역구당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문제는 많아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20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학 다녀와서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거. 제 아들이 요 인근에서 군복무 중이거든요. 해군에 있습니다. 근데 휴가 나오면 얘기를 해주는데 동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극우화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너무 당연하게 저희들을 흔히 극우정당 쪽에서 다뤄보는 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 돼. 제가 홍보위원장을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중앙당 홍보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4명 있습니다. 4명. 4명 있습니다. 홍보위원장 포함해서 한 5사람이라. 조금 많은데 저 때는 좀 늘려가지고 홍보위 쪽에 일하는 분 5명이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현수막 안 만들고 플래카드 안 만들고 당연 홍보물 만들고 하다 보면 밤새요. 그래서 제가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 조직을 바꿔야 돼요. 홍보를 집중해야 되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옳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플랫폼 확장력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그냥 수십 년째 해왔던 그 방식과 그 구조에 어디 국장은 몇 명, 거기 부장은 몇 명, 그 안에 그 팀원들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바뀌고 있는 정치 환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도당도 마찬가지고 시당도 마찬가지로 좀 일단 시도당에서 먼저 개혁을 하면서 중앙당도 좀 개혁을 해야 돼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방향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좀 꾸준히 좀 중앙당과 도당에도 좀 말씀 좀 주시고 이제는 이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여론이 형성이 되니. 당원들까지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막 각자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올라가서 그런 주장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더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없으시면 제가 네네.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잖아요. 네. 이게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 말고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플랫폼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지금 굉장히 성인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의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면 잘 정책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네. 저도 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고민스러워요.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정치 과목을 배웁니다. 정치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와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처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이나 또는 그 교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5년 뒤에는 성인이 돼요. 성인이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
결국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얄팍한 역사 지식과 내가 보고 듣는 것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 걸로 전부 다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휴대폰을 늘 보고 다니잖아요. 오죽하면 바닥에 신호등을 깔겠습니까?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보는 거에 알고리즘에 빠져서 계속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이 망법의 징벌적 손배를 빨리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빨리 걸러내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요. 역사 교육이 이명박 정권에서 집중했던 그 역사 교육을 흐트러뜨리고 교육 자체를 많이 받지 못하도록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혁을 해낼 필요가 있어요. 교육 리터러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하고 저도 근데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좀 판단이 안 들어서 많은 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정신 좀 번쩍 들어서 평소에 일정이 너무 많다 보면은 또 놓치고 사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뭔가 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권 내에서. 저도 대통령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그 보수화돼가는 청소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극복 방안들을 구청 차원에서 좀 찾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이런 질문들이랑 좀 연결되는데 네네. 저 지금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생이요? 네. 친구들 보면은 되게 극우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해결을 하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위 있잖아요. 좀 활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근데 인스타그램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 인스타 마지막 게시글이 네. 10월 28일 한 달이 넘었거든요. 네. 거의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태인데 이게 지금 활동이 거의 멈춘 건지 오경종 의원님이 지금 위원장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올라가는 길에 모경종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꼭 알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네. 저는 혹시 그 더 큰 질문이 없으면 제가 5분 정도, 5분에 10분 정도 그 출마하실 분들도 계시고 여기 대중연설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대중연설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여러분께서도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대에 서면 편안하세요? 편안하지 않죠.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앞에 단상도 없어요. 이렇게 막 정말 허벌판에 놓여있을 때 손에 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적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적으세요. 손은 버려라. 손은 버려라. 무대에서 가장 좋은 그 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연극 배우들이 가장 먼저 이 무대에서 연습을 하는 건 손을 버리고 독백하는 겁니다. 아나운서들도 처음 교육받을 때 손을 쓰는 방법을 안 배웁니다. 전달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그때 손을 사용하면 혼나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난 나머지 손 중에 마이크가 쥐어주면 마이크를 이렇게 주면 되고 큐카드가 있으면 큐카드를 들면 됩니다. 단상이 있으면 소면 되고 그런데 반대로 가면은 단상에서 나오고 큐카드 버리고 마이크 버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손은 버려라. 두 번째는 시선입니다. 시선. 1대1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중 향해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보통 사람 볼 때 어디를 보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눈, 입술, 단어, 코, 네. 미간. 네. 자, 근데 보세요. 미간을 제가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일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하세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눈을 마주치고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대화가 안 됩니다. 생방송 중에 옆에 있는 MC하고 눈이 마주치면 사고 납니다. 눈은 어느 때 하는 거냐? 여성분들 잘 기억하세요. 주변에서 혹시 내 눈을 잡고 바라보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는 나한테 반한 겁니다. 남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아마 남성분들 공감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이상하게 자꾸 눈을 쳐다보게 돼요. 아셨어요? 이걸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깨달으셨어요. 두 번째는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 발가락을 봅니까? 아니, 눈을 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싸울 때 길을 걷기 위해서 눈을 봅니다. 이 세 경우를 제외하고 눈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적으실 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시선은 예의다.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인중 쪽으로 시선을 내려줘서 상대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시선을 피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중을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부터 생각해서 막 가진 생각이 자꾸 나오고 자꾸 만지게 돼요. 그래서 시선을 그쪽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쪽으로 막 부러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약간 시선을 낮춰서 상대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시선은 예의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아까 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언어 전달은 기본적으로 딜리버리, 배달입니다. 상대의 피드백을 눈짓, 고개짓, 하는 소리 같은 걸로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여유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내 말을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틈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포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대중연설을 할 때 상대들의 반응을 보면서 대중연설을 할 때 내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메시지는 두 가지 미만으로. 오늘 저한테 얘기 들은 건 뭡니까?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론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다. 이 두 가지 배우셨잖아요. 메시지는 두 가지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대중연설을 준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자기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네, 경남이니까 사투리를 씁니까? 네. 사투리를 고칠 수 있을까요? 네, 못 고칩니다. 서울말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중 언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 여자친구가 부산 여자였는데요. 저랑 잘 대화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 그래요. 신기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 바꾸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사투리는 못 고칩니다. 두 번째, 내 목소리가 녹음해서 들으면 정말 마음에 든다. 내 얼굴이 화면에서 보면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리를 내는 방법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에서 나는 소리는 80% 정도가 몸 안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보세요. 여기다가 소리대도 마이크 다 들어갑니다. 벤치에 앉아서 남성분하고 대화해보세요. 벽에서 막 뭐가 울려요. 사람 몸에서 만들어내는 소리 80%가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20%가 보세요. 제가 이게 육성입니다. 육성이에요. 마이크 소리예요. 좀 다르죠?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소리하고 제가 듣는 소리가 달라요. 공중에서 울려내는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남들이 듣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소리를 자꾸 들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방송인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자기 얼굴과 자기 소리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내 모습과 내 소리가 나 빼고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대칭을 시키면 두 개의 얼굴이 나옵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왼쪽 얼굴이 잘 나올 거예요. 살짝 이렇게 틀어. 예를 들어 사진 찍자고 하면 다 제 왼쪽에 와요. 저도 왼쪽이 잘 나오거든요.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진을 골라달라고 하면은 내가 보는 사진과 상대가 골라준 사진이 늘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들은 되게 오른쪽 얼굴 대칭을 바라보게 되고 나는 왼쪽 얼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눈도 한쪽 눈씩 감아보면 사물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대중 앞에 서시는 분들 특히
내 소리를 자주 들어보고 내 목소리, 얼굴 이걸 자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무대 앞이나 이런 데서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원래는 음성 직면 현상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사투리는 못 고친다. 아시겠죠? 네. 방언하고 차이는 뭡니까? 사투리하고 방언은? 사투리는 인토네이션의 문제예요. 소리의 높낮이. 엄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제주도 살거든요. 26년 전에 제주도에 아내 좀 달라고 가서 앉아가지고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한마디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를 보면은 아내가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한 25, 6년 되니까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말은 못합니다. 방언은 보캐블러리, 단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봉오동 전투란 영화 보셨나요? 동굴 안에서 감자 하나 가지고 서로 막 싸워요. 근데 제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짓을 나나? 짓을. 짓을 나나? 이 친구 아까고 제일 말이 어디 시기 그래요? 무사경에 모르겠죠. 이처럼 예쁜 말이 어딨니? 무사경에 왜 그래?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근데 2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투리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분은 서울말을 배우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2개국어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더 큰 질문은 없으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창원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이 경남에서 도지사를 비롯해 각 기초단체장까지 또 여기 나오는 기초광역 의원님들까지 좀 더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에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드리고요. 박훈진도 연방기로 와주신 제가 말은 사투리죠. 예. 저는 사투리는 고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전우 지구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인데도 마치기 전에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같이 이쪽으로 한번 찍고 그다음에 나오셔서 뭐 몇 장씩 좀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자세 정자세로. 아유, 그럼요. 저것도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특권이. 아까 좀 다 나옵니까? 다 나와요? 저는 그 현수막 아까 하나 받아달라고요. 자,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네, 편안하게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고. 됐습니까?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치방정치 아카데미 잘하자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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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좀 계시니까 나오셔가지고 우리 앞에 계시고